안녕하세요. 까마귀 오답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4가지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쓰이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물건들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의 2가지, 세부 확인사항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7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 더욱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용은 단독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비주거용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 1. 비주거용의 교육의료시설이 왜 중요하지? 라는 질문에 쓰레기 소각장에 교육의료시설은 어울리지 않다 라는 것이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질문 2. 비주거용의 비선호시설이 왜 중요하지? 라는 질문에 쓰레기 소각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인데 또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3. 토지에는 비선호시설이 왜 중요하지? 라는 질문에 중요합니다.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은 주거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4. 주거용의 소화전을 어떻게 쓰지? 단독주택에서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주거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 5. 주거용의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오지? 단독주택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비주거용에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6. 비주거용에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나? 쓰레기 소각장의 도배 상태가 중요할까요?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 7. 주거용에는 햇빛이 잘 들고 소음 진동이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단독주택에 햇빛이 잘 들고 소음 진동이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35번 문제는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중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전부 다 설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15년 3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16년 14번 문제는 토지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비선호시설의 유무, 맞습니다. 일조량 등 환경 조건, 주거용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 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주거용, 비주거용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접근성 등 입지 조건, 맞는 내용입니다. 16년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6년 30번 문제는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공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6년 3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8년 24번 문제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주거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습니다. 디귿,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습니다. 리을,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없습니다. 18년 24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입니다. 20년 38번 문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공통으로 기재합니다. 니은, 비선호시설, 주거용, 토지에만 기재합니다. 디귿, 거래 예정 금액, 공통으로 기재합니다. 리을,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은 주거용에만 기재합니다. 미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공통으로 기재합니다. 20년 38번 문제의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14년 29번 문제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재한다. 맞습니다. 2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아닙니다. 시군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기재합니다.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번 중개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14년 2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5년 36번 문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3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맞습니다. 4번 중개 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15년 3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17년 34번 문제는 주거용 확인설명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맞습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맞습니다.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습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17년 3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